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그러면 저는 상방으로 때릴 거고 매수를 할 거고, 만약에 얘가 이탈이 돼가지고 요렇게 빠진다면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7일 시장 분석. 왜 그랬니?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우리 증시는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51.71포인트 0.55%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772.79포인트 1.51% 많이 올랐네요. 1.51%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일단 코스피는 이제 기관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코스닥은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나눠서 받았는데 기관이 좀 많이 받았어요. 그죠? 어제 그 미국 증시가 그 고용지표가 이제 호조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계속 긴축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있어가지고 미증시가 어제도 약세를 지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오히려 상승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죠.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개인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를 견인한 결과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걸 좀 치울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보시면 순매수를 한 게 이제 타이거 탑10, 에코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뭐 요렇게 등등 담았는데, 이 타이거 탑10도 이제 이게 ETF거든요. 근데 안에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요런 게 속한 ETF니까 외국인은 전기, 전자, 그리고 뭐 화학 위주로 조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화학과 금융을 소량 순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도 화학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작은 돈이지만 뭐 하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소량이에요. 근데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인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가장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금액이 2047억, 그러니까 거의 2천억 가까이를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기관이 받았습니다. 기관이 2천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냈고, 이 이외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그 다음에 카카오, LNF, 성일 하이텍, 그 다음에 네이버 등등을 담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2천억을, 기관이 지금 2,452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만 2,100억을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정말 미미하게 담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1.51%가 올라갔지만, 그거는 기관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만큼 담았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그 주가 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지금 환기 종목이면 그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기관이 2,452억치의 그 순매수를 해가지고 코스닥을 견인한 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그러니까 외국인이 견인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는 기관은 미미한 수준으로 타 종목들을 좀 순매수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거의 다 뭐 전자장비, 뭐 기기, 그 다음에 인터넷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기관도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담은 거는 전기전자다. 전기전자고,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를 함께 담았고, 거기에 외국인은 소량으로 화학을 담았는데, 근데 기관은 소량으로 뭐 인터넷 종목, 인터넷 종목을 소량으로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뭐 섹터나 종목들을 중심으로 사고 있고 팔고 있는지를 계속 흐름을 느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매일매일 좀 찍으려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대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담고 있고 팔고 있고 이거를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뻔한 얘기 한다고 뭐 그렇게 클릭 뭐 조회 막 조회수 막 안 늘어나게 안 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다 들어보세요. 제가 짧게 끝내니까 아시겠죠? 자, 섹터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요만큼이 좀 오늘은 이제 많이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죠? 이제 지수가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자, 메타버스 메타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 유니버스죠. 메타버스.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뭐 AI 챗봇, 요런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어요. 보시면은 뭐 모바일 솔루션, SNS, 그 다음에 뭐 음성인식, 그 다음에 뭐 AI 챗봇, 교육 온라인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신규 상장을 한 이 종목군들, 얘들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꽤 상승폭이 좀 컸죠. 요거가 강세를 보인 것도 특징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기관 분석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 이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의 아주 강한 순매수 때문에 상승을 마감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이제 어떤 그 발언에 대한 경계감보다 개인의 순매수가 더 큰 역할을 했다, 더 힘이 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제 대화형 AV 그 바드 요거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AI 챗봇 그 관련주가 좀 강세였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가 오늘 좀 떴는데, 갤럭시 S23,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의 이제 그 수혜 기대감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의 교육개혁 수혜를 기대해가지고 인터넷 교육주가 강세였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까 보면 교육이 좀 떴죠? 그게 이제 정부의 교육개혁 때문에 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하나증권이랑 똑같이 개인의 강한 순매수로 이제 이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진짜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뭡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채권으로 가죠. 근데 그게 급등세가 좀 진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미국 채권 금리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이제 다만이란 말을 쓰면서 현재의 뚜렷한 수급 주체나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뭐 약간이나마 상승을 했고, 개인도 막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섹터별로 채권금리도 진정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켜봐야 된다. 아직 모른다.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대신증권에서 냈어요.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그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이제 격추를 시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풍선 격추에 따른 그 양국 관계에 악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원래 방중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취소됐다 그랬죠. 근데 오늘 백악관에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방중을 한다는 건 아니고 방중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 정도로 거론을 하면서 약간 그 미중 간의 그 긴장감이 약간 완화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그래서 국무장관의 방중 계획을 논의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중국 증시를 조금 주목을 했어요. 중국 당국이 그 산업의 그 질적 성장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해 증시에서 증시에서 이제 산업재,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2차 전지, 글씨를 너무 못 써.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거를 비롯한 그 제조업 중심으로 상해 지수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이 중국발 재료를 반영을 했다. 그래서 중국발 이제 재료를 반영하면서 그 상해 증시와 섹터 커플링이 일어났다. 아까 보시면은 타이거 탑10 거기에도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아까 에코프로 BM도 이제 상위권에 있었죠. 순매수에.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섹터들이, 요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약간의 우려를 나타냈는데 장 후반에 이제 이 시장에서 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인식이 됐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확대됐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할 건데 또 이제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제 뭐 증시가 요동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감, 그것 때문에 일단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차트 상의 위치가. 이런 상태에서 상승폭이 크지도 않으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폭도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하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오늘 상승한 거는 뭔가 어떤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해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그냥 오늘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아서 겨우겨우 그냥 버틴 장이고, 아직 뭐 악재들도 남아있고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전반적으로 기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자, 어제에 비해서 아주 약간 올랐지만 정말 약간 올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선, 요 녹색선이 120-1의 상단선인데 그거를 돌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240선도 있고, 바로 위에 이 앞에가 잘렸는데 영머리 어깨 패턴의 넥라인이죠. 빨간 선이. 이 넥라인을, 그러니까 이게 120-1의 상단을 뚫어도 240도 뚫어야 되고 넥라인도 뚫어야 되고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채널의 상단 부분도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혹시 모르죠. 근데 또 뭐 양봉이 이렇게 쾅 해가지고 한 방에 뚫어버릴 수도 있죠. 어떤 호재가 생기거나 악재가 해소가 되면.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이제 관망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는 조금만 더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0분 봉 한번 볼게요. 60분 봉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채널을 두 개를 꺼놨죠. 여기 검은색 채널이 있고 노란색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검은색 채널이 맞다면 이탈이 된 게 맞습니다. 이탈이 된 게 맞고, 근데 만약에 노란색 채널이 맞다면 아직 이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뭘 하나 더 꺼놨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잘 보시면, 자,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삼각수렴이죠?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폭발 다음에 응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폭발이 일어났고, 여기를 무슨 색으로 하면 좀 잘 보이려나? 녹색으로 할까? 폭발을, 더 안 보이네? 잠시만요. 폭발이 일어났고, 여기 안 보인다. 노란색으로. 폭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삼각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죠? 지금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저점은 약간씩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진입을 할 필요가 없죠. 뭡니까? 폭발이 있으면 폭발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응축이 있다 그랬죠. 응축 뒤에 이게 뭐 어떤 뭐 렉탱글 패턴으로 나오던 삼각 수렴으로 나오든 뭐든지 간에 채널로 나오던 폭발 이후에 응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삼각 수렴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폭발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폭발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지금 수렴을 응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굳이 뭔가 어떤 새로운 종목을 진입하기보다는 이 이후에 얘가 상승을 해서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그러면 저는 상방으로 때릴 거고 매수를 할 거고, 만약에 얘가 이탈이 돼가지고 요렇게 빠진다면 저는 그 뭐 하락에 베팅을 하겠죠. ETF를 뭐 인버스 같은 거를 사겠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뭔가 내가 지금 마음 조급하게 뭐 살 필요는 없는 자리다. 이게 만약에 정말 운 좋게 상방 돌파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럼 이 자리에서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상방 돌파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럼 매수를 했을 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요까지죠. 요 상단까지. 그랬을 때 요만큼이 올라가는 동안에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은 상승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 차트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삼각 수렴 지금 보이시는 요 선 지금 수렴 중이니까 이렇게 수렴 중이니까 요게 상방 돌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넥라인을 당연히 지금 이 삼각 수렴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 상방 돌파가 뭡니까? 그 역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을 돌파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번 내가 노려볼 만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는 요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립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미래를 몰라요. 이게 갑자기 뜰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지만 대응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폭발 이후에 응축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월 7일에 시장의 기관 분석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차트와 그 다음에 뭐 수급 동향 뭐 그런 거를 뭐 섹터 그 다음에 종목들 외국인 기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보통 제 계좌에 이제 이제 중단기라고 해야 되나 단중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스윙보다 약간 짧게 가져가는 계좌가 있어요. 그게 항상 10종목이 돌아갑니다. 거의 장이 제가 이제 계속 이 계좌를 돌리는 지금 돌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10종목이 항상 돌아가는데 현재 지금 제가 계좌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6종목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10종목을 돌리니까 그럼 4종목을 플러스 시켜야 되죠. 근데 4종목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일단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현재는 수렴 구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응축 구간에서는 우리는 쉰다. 폭발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응축이 물론 폭발 뒤에 반대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폭발 뒤에 반대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폭발 뒤에 응축을 한다고요. 응축. 이제 폭발하면서 매수세가 꽉 밀어 올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세가 생기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세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고평가에 대한 매도세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나 지수가 앞으로 더 뜰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또 매수의 세력들이 또 이거를 받아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축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삼각 수렴으로 나오든 렉탱글 패턴으로 나오든 채널 패턴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지 간에 여기 응축 구간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10종목이 돌아가는 계좌에 6종목밖에 없지만 4종목을 플러스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상방 돌파를 하면 그러면 저는 상방으로 때릴 거고 하방으로 이탈을 하면 하방으로 때릴 겁니다. 진정한 이문자재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축 구간에서는 쉬는 겁니다. 쉰다. 응축 구간에서는 쉬고 우리는 항상 어디서 투자를 한다? 폭발의 초입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